제가 또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는 카티모르예요. 카티모르가 뭐죠? 품종이죠. 예전에 고대 커피나무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종자가 뭐죠? 티피카 종자죠. 티피카 종자인데, 그러니까 흥미한 마음.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만델링 많이 들어보셨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만델링의 특징이 어때요? 콩도 크고, 네, 콩이 크고 씁쓸하고 저점도 많고, 어점도 많고. 색깔도 붉은이라고 그랬어요. 인도네시아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게 있어. 생두를 보면은 보통 이제 예전에 아시는 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생두를 수입을 하십니다. 생두를 수입을 하는데 외관상으로는 색깔이 너무 이뻐요. 외관상으로는 그림이네요. 근데 색깔도 이쁘고 결점도도 거의 없고. 근데 먹어봤더니 샘플 로스팅에서 먹어봤더니 그 당시에 이게 약간 문제가 있었던 생두였던 거예요. 그게 뭐냐, 퍼멘티드한 맛이 되게 강했어요. 예전에는 그 퍼멘티드한 향이 나면 다 결정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퍼멘티드 유행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딱 맛을 봤더니 그런 퍼멘티드한 향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거는 건조를 잘못했구나. 건조를 해야 될 때 건조가 잘못돼서 그런 퍼멘티드 향이 너무 강하게, 결정도 향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걸 결국에는 수입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만델링을 보통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인도네시아 커피 중에서 아라비카, 저희 나라도 아라비카 엄청 좋아하잖아요. 아라비카. 근데 아라비카를 써야 돼. 아라비카를 써야 되는데 아라비카는 어떤 거는 싸고 어떤 건 비싸. 그쵸? 아라비카 중에서 제일 싼 게 브라질이에요. 네. 왜? 그만큼 많이 생산하니까. 이게 저희는 그런 오해를 좀 많이 선입견을 좀 버려야 되는 게, 가격이 싸다고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브라질 커피도 막 1kg에 생두 가격 기준으로 뭐 만 몇천 원짜리도 엄청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게 어느 산인가가 그런 걸 되게 중요시했고요. 예전에 중국의 운남성에서 커피가 재배가 되는데 어떤 분이 이거를 테스트를 좀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이게 중국 커피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에티오피아 가격 정도 수준이 돼요. 왜? 생산량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생두를 수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커피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야, 너 같으면은 운남성 커피 쓰겠냐? 에티오피아 커피.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굳이 내가 브랜딩을 개발할 때, 내가 굳이 저 가격이면은 운남성 커피를 에티오피아 커피를 쓰지. 그런 때가 진짜 불과 10년 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커피가 그냥 중요하냐, 그리고 아라비카는 써야 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재배가 되고 가장 싼 아라비카가 만델링이었던 거죠. 근데 만델링은 종자가 카티모르 종자예요. 카티모르는 저희가 이제 종자가 여러 가지, 카투라 플러스 티모르, 이 두 가지가 교배된 종자예요. 티모르는 뭐냐? 티모르는 아라비카, 일단 고대 종자, 옛날에 티피카 종자가 인도네시아 쪽이 아니면 티모르 섬에 넘어가서 티모르 섬에서 개발된 게 바로 티피카 플러스 로부스타예요.
로부스타가 교배된 게 결국에는 티모르 종자예요. 카투라는 뭐예요? 카투아이 플러스 뭐죠? 네? 버번 이 만들어진 게 카투라예요. 카투라인데 결국에는 이 종자에 따라서 결국에는 아라비카도 맛의 계열이 많이 바뀌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만다린 같은 경우는 약간 너티한 맛도 많고 다크 초콜릿한 맛도 많고 약간 카라멜 향도 많고 그래서 그냥 아무래도 로부스타의 그런 특유한 고유의 맛들이 같이 교배가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왜 이런 종자를 교배를 많이 했을까요? 예전에 인도네시아 갔는데 로부스타 나무에다가요 이렇게 딱 가운데다가 잘라놓고 거기다가 아라비카 나무를 그래서 막 감아놨더라고요. 그러면은 밑에 줄기는 로부스타고 위에는 아라비카가 이렇게 접붙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농장에서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으면서 새로운 종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케냐 종자들 케냐는 뭐 SL 하고 뭐 28, 뭐 숫자 뭐 SL 10 몇인가 이렇게 해서 막 종자도 있고 요즘에 뭐 빌라서치 뭐 이런 별의별 종자들이 많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너무 많이 파고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 뭐 티피카, 뭐 문도 버번, 문도노부, 카투라이, 뭐 카투라 요 정도까지는 저희가 흔히 머릿속에서 이제 알고 계시면은 아 내가 약간 로부스타는 쓰기 싫고 아라비카에 대한 고유의 맛을 100% 아라비카 쓰고 싶은데 그런 단점을 이제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델링 아니면은 뭐 인도 이런 거를 같이 브랜딩하거나 이런 거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은 저희가 더 쉽게 특징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생두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도 사실 먹어본 적이 없어요. 먹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준비를 하다가 작년에 저희 이제 작년인가 올해 초에 커피 콘서트를 이제 갔다 왔어요. 강릉에 이제 커피 콘서트 갔는데 그때 이제 세미나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생두를 특이한 거 막 그런 거를 좀 많이 사봤어요. 사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브라질 갔다가 이제 해봤는데 스페셜티 커피는 뭐예요? 스페셜티 커피. 스페셜티 커피가 뭐죠? SC. 네. 뭐 점수가 몇 점 이상 되는 거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퍼메이티드한 커피는 스페셜티 커피인가요? 들어가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근데 저희가 그러면은 게이샤 커피는 스페셜티 커피인가요? 게이샤가 뭐죠? 품종이죠. 네. 그러면 게이샤 품종이라고 다 맛이 다 좋을까요? 아니, 그건 아니고. 블루마운틴이라고 다 맛이 좋을까요? 아니요. 하와이안 소다가 좋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대표적인 스페셜티 커피는 뭐 옛날에는 블루마운틴, 뭐 하와이안 코나, 뭐 몬커피가 옛날에는 뭐 근데 저희가 약간 이제 머릿속에 이제 헷갈리는 게 여기는 스페셜티 기준을 뭐로 들 거냐? 이거는 스페셜티한 거하고 스페셜한 커피.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게 추구하는 게 스페셜티냐 아니면은 스페셜한 독특한 특별한 커피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혼돈이 아직까지 그런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브랜딩을 했어요. 100% 스페셜티로 만약에 브랜딩하게 되면은 스페셜티만 써야 돼요. 거기다가 만약에 스페셜티가 아닌 게 빠지면은 스페셜티라고 저희는 뭐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저희는 스페셜티 커피, 스페셜한 커피.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페셜티 커피보다 스페셜한 커피를 더 좋아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커피의 고유한 우리가 보면은 뭐 컵노트라 그러잖아요. 평소에 이거는 카라멜, 아몬드, 시트러스하다, 또 다크 초콜릿 반다. 이게 뭐죠? 보면 맛을 뉘앙스 맛을 플레이버죠, 플레이버. 플레이버. 왜? 결국에는 이 플레이버라는 거는 입안에서 느끼는 맛, 향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가장 좀 제가 개인적인으로 저 혼자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커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플레이버를 이거를 잘 조합을 하냐, 여기 맛으로 갈 거냐, 농도로 갈 거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심한 머릿속에 완전히 맵게 머릿속에 옛날에 한번 갔다 와가지고 머릿속이 되게 복잡한 적이 좀 오랫동안 있어요. 로스팅을 배웠어요. 나 브라질. 약배전, 중배전, 강배전으로 로스팅을 배웠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은 이 아이만의 고유의 캐릭터가 있는데 고유의 맛이 있는데 이거를 약배전으로 해주고 중배전으로 하고 강배전으로 하면은 결국에는 그 배전의 포인트에 따라서 맛이 다 바뀌고 그리고 추출 도구에 따라서 다 맛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로스팅을 배우는데요. 약배전, 중배전, 강배전을 하루에 한 3가지 원두면은 9번을 볶아봐요. 그거를 전부 다 핸드드립으로도 먹어보고 에스프레소로도 먹어봐요. 그러면은 이 커피에 대해서 가장 베스트 포인트는 누가 정할 거냐 이거.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정하거나 아니면은 생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 커피의 가장 맛있는 포인트는 이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커피를 이제 납품이라는 걸 하면서 그때 이제 저희 매장은요. 그 저만의 이제 로스팅 포인트가 생긴 거예요. 나는 다 필요 없어. 난 장배전, 강배전, 중배전, 약배전 이런 거 안 해. 나는 하나다. 이 가지고 있는 이 블렌딩이 됐던 아니면 이 생두가 됐던 가장 맛있는 포인트는 하나다라고 저는 혼자만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안 했어요, 시장하고. 블렌딩을 했어요. 블렌딩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 브랜딩은 이 로스팅 포인트를 했을 때 가장 맛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어떤 좀만 더 볶아주세요. 좀만 더 볶아주세요. 그럼 저는 그럼 다른 커피 쓰세요. 네. 왜냐면은 브랜딩을 개발하는 개발자와 이것만의 고유의 제가 만들었던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왜 맛의 변화를 줘야 되나 그런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시장과 타협을 안 한 거예요. 혼자만의 그런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 대놓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컵에 맞춰야 되나? 컵 사이즈에 내 원두를 아니 레시피라는 거는 결국에는 바리스타들이 레시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 내가 이 사람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그런 거야. 저희 매장은 너무 바빠가지고 한 샷밖에 놓는데요. 한 샷만 넣는데 원샷만 넣는다. 옛날에는 막 그런 큰 컵들이 없었어요. 아무리 커봤자 14온스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는 원샷만 넣어야 돼가지고 커피를 더 볶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유의 맛이 분명히 저희 사무실에서 먹었을 때 너무 맛있대. 근데 더 볶아주면은 그러면은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원하시는 맛은 하나죠. 원하시는 맛이. 왜 이거를 가지고 번영을 해서 그러니까 저는 약간 모르겠어요. 저는 브라질에서 커피 공부를 하고 왔는데 브라질에서 딱 커피 회사에서 자동 머신이 있었어요. 자동 머신인데 걔네는 그거 갖다 브라질 블렌딩도 안 해요. 싱글로 해서 그 커피 갖다가 자동 머신으로 내려먹고 걔네도 드립 방식이 있어요. 융드립으로 해서 커피를 아주 곱게 갈아서 물을 부어놔요. 그 다음에 막대기를 져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커피를 우려 먹어요. 근데 걔네는 약배전, 중배전, 강배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원두로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먹고 드립도 먹고 근데 한 개도 안 돼. 에스프레소는 커피 달라는 거죠.
아니 에스프레소는 커피가 그러면은 쌀도 압력밥솥용 쌀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요리하는 취향에 바리스타가 아니면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약간 저는 그게 항상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에 대한 고정관념과 이런 걸 다 깨우쳐야 된다. 결국에는 똑같은 원두라도 결국에는 어떠한 추출도 저는 에스프레소 머신도 그냥 하나의 추출도구로밖에 생각 안 해요. 저게 바로 추출도구지. 그리고 에스프레소는 아메리카노 만드는 원형커피가 더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현실은. 근데 에스프레소도 하나의 메뉴인 거고. 그러나 이제 에스프레소는 커피, 드립용 커피는 뭐가 있어요? 저희는요, 구분을 안 합니다. 이 커피는 드립도 먹을 수 있고,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해서 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커피를 브라질에서 원초적으로 이게 그 농장에서 이렇게 배운 것도 있겠지만은 해외에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저한테는 커피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이 딱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밸런스라는 거는 저희가 커핑을 할 때 보면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밸런스는 조화로움이에요. 맛의 조화로움. 결국에는 이 신맛과 단맛과 결국 여러 가지 맛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스트하는 이거에 대한 밸런스가 가장 좋아야 됩니다. 어떤 커피만 산미만 강해, 어떤 커피 단맛 별로 안 나요. 밸런스가 좋나요? 안 좋죠. 블렌딩 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블렌딩 할 때도 로스팅 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밸런스가 얼만큼이 가장 좋은 거에 따라서 커피의 결국에는 캐릭터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바디감이라고 그러죠. 바디감이 뭐죠? 무게감, 일반의 전체적인 또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농도와 바디감은 다른 거예요. 농도는 결국에 로스팅의 강도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맛있는데 로스팅이 약하니까 바디감이 떨어진대. 그럼 그게 바디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농도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떡볶이집 하시는데 떡볶이집을 하는데 만약에 고추장 넣잖아요. 고춧가루 뭐로 맞춰요? 들어가는 고추장의 양과 고춧가루로 맞춰요. 저희는 에스프레소 갖다가 메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잔이 커지면은 그만큼의 에스프레소가 더 들어가야지. 왜 그거를 캐릭터가 잃어가게끔 그 원두를 더 볶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현실들이 너무 아직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되게 우리나라가 되게 힘든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막 옐로우 허니, 허니 맛이 있을 거예요. 아마 드셔보시면 맛있을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저는 그래요. 왜 블렌딩을 할까? 블렌딩을 안 하고 또 충분히 매장에서도 원두를 쓸 수가 있는데 무조건 블렌딩을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에스프레소용에 들어가는 머신은 다 블렌딩을 해야 돼요. 왜 블렌딩을? 아니 저거는 추출 도구잖아요. 추출 도구.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어떤 메뉴가 가장 많이 팔리죠? 아메리카노가 많이 팔리죠. 네. 근데 왜 블렌딩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그래요. 저는 아니 그냥 그런 게 본인이 선택하시기 어려우시면 이 커피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어떻게 블렌딩 된 거예요? 100% 브라질. 100% 브라질. 그래요? 근데 이거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왜 싫어해요? 이거 맛있으면 된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커피를 하면서 저는 약간 음식 요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음식을 할 때도 결국에는 소비자가 맛있으면 된다고. 이 재료가 거기다가 뭐 이상한 거 섞으면 안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맛있는 걸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 가서 아메리카노 안 마셔요.
네, 저는 스타벅스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스타벅스의 고유의 아메리카노 방식이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타벅스 가면 항상 그 오늘의 커피 마셔요. 왜? 아니 그 저렇게 센 거에다가 내려서 먹으면은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닌 그런 맛밖에 저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 예전에 미국에 좀 잠깐 있었는데 스타벅스를 처음 가봤어요. 2003년도에 스타벅스를 갔는데 아메리카노 너무 맛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왜 이런 걸 먹고 다녀? 근데 그 전까지는 커피라고 해봤자 그냥 인스턴트 커피에 뭐 그냥 보통 미국에서는 브린 커피를 많이 마셔요. 커피 메이커 쭉 내려가지고 거기다가 뭐 설탕을 타건 아니면 크림을 섞어서 우유를 섞어서 먹는데 그런 것만 먹다가 스타벅스를 이렇게 갔는데 아메리카노 이렇게 먹어보래요. 친구가 뭐가 너무 맛없고 다른 메뉴는 뭐 있나 봤더니 엄청 막 화이트 초코가 막 엄청 맛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야지 왜 저런 걸 먹나 근데 하다가 그 다음에 뭐 던킨 도너츠나 뭐 미국에 있는 뭐 이런 데서 다 걔네는 아메리카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메리카노가 다 브링해서 이렇게 따라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커피를 공부하고 그런 커피는 우리나라에서는 천대에 받더라고요. 왜? 고속도로 휴게소가 다 망쳐놨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1,000원, 1,500원 이제 따라주잖아요. 얼마나 맛없게 내렸으면은 그런 커피 진짜. 왜냐면은 저희 나라는 최대한의 효율을 올려요. 그래서 원두를 조금만 넣고 물을 많이 넣어서 최대의 효율을 올려요. 왜? 그러면 장사하는 주인 좋아하시잖아요. 원가 더 들어가니까. 근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맛과 향은 항상 저는 중요하다. 여기는 싼 커피도 잘 브랜딩하거나 잘 찾아보면은 그만큼의 좋은 맛과 좋은 향들이 있는 커피도 있더라. 근데 저희가 그 전에 고려를 할 때 등급도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건조 방식이 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품종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의 머릿속에 어느 정도 확립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쉬우실 거예요. 저는 왜냐면은 저는 커피의 첫 공부가 저는 브라질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커피에 대한 지식이 1도 없는 상태에서 브라질을 그냥 무작정 커피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거기 가서 처음 배운 게 저는 결점도 몰라내는 거죠. 300g을 저한테 생각을 딱 주는 거예요. 300g을 딱 주더니 너가 생각했을 때 다른 것만 그래요. 그래서 멀쩡한 거, 안 멀쩡한 거를 분류돼서 몇 시간, 누나 빠지는 정도로 막 이렇게 보면서 몇 시간 동안 그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얘가 이제 친구가 야, 오늘 하루 다 갔네. 내일. 그 다음날 오전에 딱 갔더니 야, 어저께 네가 부른 거, 멀쩡한 거, 안 멀쩡한 거 그람수를 재놓으래요. 재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멀쩡한 거는 안 멀쩡한 거 중에서 똑같은 것끼리 또 이제 고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똑같은 것끼리 고르라는 이건 벌레가 먹은 건지 안 먹은 건지 색깔이 좀 더 진나죠. 야, 나뭇가지도 나오는데 이거는 스트레이트 버릴까? 아니다 또 다르지. 다 골랐어요. 결점 듣기 다 모양 맞춰가지고 다 골랐어요. 모양 맞춰가지고 또 그람수를 재래요. 그람수 몇 개인지도 세야 돼요. 몇 개인지 세고 그람수 재고 이렇게 노트에 다 적어놨어요. 이틀 걸렸잖아요. 이틀. 얘가 이걸 다 섞어버린 거예요. 다 섞어버렸어. 똑같은 거로 너가 또 했을 때 너가 첫 번째 결과물하고 다른지도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내내 이것만 하는 거예요. 눈이 아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분류를 탁 했더니 저한테 이거는 멀쩡, 이거는 벌레가 위성, 이건 뭐, 이거는 뭐. 그 다음부터 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커피를 딱 배우니까 뭐든지 먹는 거는 재료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저희가 고깃집 한다고 하는 말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제가 요즘에 심심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고기를 이제 하는데 불고기 갖다가 미국산 프라임 정도, 미국산 초이스 정도, 그리고 한우, 유부 이런 거를 다 사가지고 똑같이 양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한우가 제일 맛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한우는 기름이 많아요. 근데 미국산은 기름이 적어. 근데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에는 기름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근데 호주산도 그렇고. 근데 저는 딱 미국산 호주산이 뭐 더 좋다고 하는데 호주산보다 미국산이 맛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저 혼자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미국산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우, 유부. 그 다음부터 그러면 우리 매장은요 한우를 썼습니다. 우리 매장은 미국산을 씁니다. 다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현실에 맞춰서 이제 커피도 결국에는 선택을 할 때 다 좋은 것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배울 때는 무조건 좋은 것만 써, 제일 비싼 거, 제일 좋은 것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거는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도